이번 강의에서는 통제 학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책에서는 75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비통제 학습, 연관성 분석, 군집 분석에 대해서 다뤘었고, 연관성 분석에서는 순차도 다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제 학습 모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볼 거는 157이라고 적혀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C5.0이라는 걸 다룰 거고, 여기에서 뭐 조금 C5.0의 위쪽에 보시면 CR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CRT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CART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는 C5.0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고요.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뉴로 네트워크 노드라고 해서 요거는 신경망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룰 거는 로지스틱,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그 다음에 신경망, 인공신경망, 이렇게 세 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C5.0은 C5.0하고 CLIT하고는 뭐가 다르냐? C5.0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종속 변수가, 그러니까 그 결과 변수가 0 또는 1 이렇게 범주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탈자나 이탈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CART 같은 경우는 차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차트라고 하는 거는 꼭 범주가 아니어도 연속적인 수를 가져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 건지 그거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고, 79페이지 뭐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거에 대해서 뭐 조금 설명을 해 놨고요. 디시전 트리는 뭐 해석이 쉽고 근데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돼 있고, 뉴럴 네트워크는 복잡한 비선형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해석이 어렵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해석이 쉽다. 근데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서 81페이지를 보시면요. 81페이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을 가진,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진 목적 변수와 설명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C5.0 의사결정 나무다. 범주형, 여기에 꼭 알아두시고요. 범주형에서만 다룬다. 그 다음에 체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무인데 C5.0하고 똑같은 방법이긴 하나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차이가 다르고요.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C5.0 82페이지 C5.0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이며 범주형인 목표 변수이다. 그래서 목표형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형을 다룬다. 그래서 84페이지 위쪽에서 보시면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 비구매 이렇게 0 또는 1 이런 식으로 다루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다룰 때 우리가 C5.0을 사용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86페이지에 보시면 명목형, 순서형, 연속형의 변수는 목표 변수와 예측 변수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체이드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조금은 더 의사결정 나무를 조금 더 확장시킨 C5.0을 확장시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럴의 차트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 신경망 분석 90페이지, 그다음에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숨겨진 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뭐 다중 레이어 인식에서 단위수 자동 계산을 누릅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차트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라고 되어 있죠. 트리 기반을 둔 차트 C5.0 체이드 등이 있는데, 차트는 차트를 설명하자고 한다. 그래서 트리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분류와 회귀 분석을 모두 수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95페이지에 보시면 목표 필드의 연속형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C5.0의 경우 범주형 필드만 목표 필드로 하는 거에 비하면 모델이 조금 확장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5.0의 확장된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 마디하고 뭐 자식 마디, 요거 뭐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한번 모형 평가는 저희들이 다뤘던 거 똑같았고, 그래서 한번 실습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실습을 다뤄보시면 여러분들 105페이지 신용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 소스, 데이터는 txt니까 어떤 걸 열어야 될까요? 가변 파일 더블 클릭 하시고 2일차에 있고요. 2일차에서 크레딧, 그 다음에 여기 나뉜 게 여기서는 공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백.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시고, 공백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거 조금 제일 위에가 잠시만요.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필드에서 이름을 읽기. 필드에 이름이 없죠. 여기에 파일을 봤더니 그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책에 보시면 106페이지에 보시면 요 뒤쪽에 뭐를 이렇게 여기 파일에서 필터에서 여기를 뭐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각 필드에 이름을 적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름을 주어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를 다시 일일이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가 다 적힌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유형을 꼭 한번 봐라 라고 했죠. 유형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유형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유형에서 각각 입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입력으로, 여기서 보시면 다 입력으로 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클래스다 라는 거고요. 요 클래스를 목표 변수로 집어넣어 주시고, 요거는 꼭 이분형이라고 놔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1 또는 2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형이고요. 꼭 이분형으로 넣어야 된다. 적용, 확인.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전에 하지 않았던 거가 뭐가 있냐면, 일부분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일부분은 그게 맞는지 우리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레코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특정 레코드는 거기에 들어가고, 특정 레코드는 그러니까 한 레코드는 학습을 시켰으면 다른 레코드는 테스트를 시키고,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표본에서 합니다. 표본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누르시면 뭐 처음 n번째마다 1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적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주석에 들어가서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드셔야겠죠. 하나를 더 만드시고 요거는 n번째마다 제외, 그러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제외됐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석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테스트 데이터 적용 확인, 겹치지 않게 들어가 있죠. 겹치지 않게 들어가 있고, 근데 요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건데, 한번 트레이닝 한번 0하고 1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분포를 갖고 와서 다시 올려서 분포를 보시면 정해주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요. 필드에서 우리가 볼 거는 클래스를 볼 거고요. 우리가 했던 게 지금 107페이지에 있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고, 여기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실행 68%하고 31.2%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요거를 거의 반반씩 시키게 됩니다. 반반씩 시키게 되고, 그걸 어떻게 시키느냐, 요거를 실행을 시키시고, 실행을 시키고 나면 여기에서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성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생성에서 증폭을 누릅니다. 증폭. 그래서 닫으시면 여기에서 생성이 됨.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는 뭐냐면 1대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했던 그 1번, 클래스 1번하고 클래스 2번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지만 어떤 거는 뭐 90대 1, 90%대 10%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숫자를 맞춰줘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그러니까 그 스텝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형에서 목표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고, 한번 그 마지막 목표 변수의 분포를 보신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증폭을 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확인, 그래서 훈련 데이터만 적용. 그래서 이제 이게 됐으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고요. 처음 모델링을 할 거는 한번 여기 모델링에서 우리가 할 거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번 돌려봅시다. 로지스틱을 불러보고요. 목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 들어와 있고, 한번 쭉 보시고 필드가 모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다 디폴트로 이렇게 주어진 거를 하시면 돼요. 주어진 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확인, 실행,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보시면 방정식기 이게 보시면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이고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어떻게 비교하냐, 여기에서 나는 또 좀 알기 쉽게 C5.0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C5.0 C5.0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C5.0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다. 그 다음에 실행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예측자의 중요도는 체킹이 가장 중요하고, 클래스를 나누는데 체킹, 신용도 나누는데 체킹, 에이지, 세이빙, 듀레이션, 이런 순서들, 그러니까 한 요 세 개만 정도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뷰어를 보시면, 뷰어를 보시고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눠줍니다. 근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는 체킹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A, A2, A3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변한다라는 거고,
요거 해석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요 두 개만 다뤘던 것 같고요. 두 개만 다뤘고, 우리가 지금 더 다뤄볼 거는 한번 신경망도 여기에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신경망을 붙여서 한 다음에 대상 클래스고 예측은 이렇게 들어가고 적용 실행을 누르면 실행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게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가 좀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왔던 스트림 출력 모델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여기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들하고 여기에서 계산이 된 식들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 앞에 있는 상수들 있죠. 상수들을 다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들에 여기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그 값들을 다 한 번씩 집어넣어서 그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끌어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C5.0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 각각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요거 두 개만 연결을 했는데 우리는 세 개를 연결을 하시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봐야 될 게 한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평가 도표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평가 도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요. 요거 클릭을 하고 우리는 이득을 구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득 실행을 누르시면 이게 많이 본 거죠. 요 색깔이 L이라고 하는 게 로지스틱, C라고 하는 C5.0, N이라고 하는 게 신경망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이 뉴럴 네트워크 잘 나오지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L이 더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잘 나왔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로지스틱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C5.0은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해석 측면에서는 로지스틱을 사용을 요 정도면은 뭐 로지스틱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맞은지 틀리는지 모형을 검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그 출력에서 교차표를 보시고요. 교차표 그래서 연결을 하시고 그럼 교차표에서 뭐를 봐야 되냐? 제일 그 행으로는 실제 C 클래스 그냥 클래스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L 클래스를 보시고 여기에서 행하고 열 %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책하고 다를 수 있는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책은 행하고 열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가 예측을 한 거고 이게 실제 값이고 그러니까 여기 실제 값 이게 예측된 값이고요. 아셨죠? 이게 실제 값 예측 값 그러니까 실제 값 맞았고 맞은 거고 이게 틀린 거고 틀린 거고 아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개인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서 테이블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 교차표를 하셔야죠. 교차표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교차표에 여기는 C죠. C를 하시고 클래스하고 비교하는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퍼센트지가 나오기 쉽게 하시면 퍼센트지를 하셔도 되고, 요거를 통해서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값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테이블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끝에 어떤 식으로 테이블이 형성이 되냐면 다 지워주시고, 제일 마지막 쪽에 그 C 방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L이라는 방법을 썼을 때 요거의 확률, 그러니까 요게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1에 들어갈 확률이 그 0.993, 2에 들어갈 확률이 0.863. 그러니까 요거 CC를 방법으로 썼을 때, 요걸 방법 썼을 때 요런 거고요. 근데 방법을 썼을 때 어떤 특정한 것들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원인데 L을 썼을 때, 로지스틱을 썼을 때는 틀렸는데 뉴럴 네트워크로 할 때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새로 들어온 데이터, 새로 만약에 들어왔으면 요거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는 요거 확률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확률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 사람이 나갈 사람인지 안 나갈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109페이지까지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요거 실습을 마무리를 하고 새 스트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스트림.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실습을 하도록, 그러니까 책에는 뭐 여러 실습들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그 통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군집 분석을 했던 통화 데이터 있잖아요. 군집 분석을 했던 통화 데이터. 그래서 군집 데이터가 그 제가 기억나기로는 엑셀 파일이었고,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1번에 모델링의 요 데이터였고요. 가져왔고 잘 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이쪽에 쭉 보시면 이게 좀 중간 요쪽에 액티브 1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 있고, 요 사람이 지금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했는지, 그러니까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랑 이렇게 쭉 따라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필드에 들어가서 유형에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 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표 변수는 뭔가요? 목표 변수는 1000인데 목표 이거는 무조건 연속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2분형 값 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값 읽기를 하면 2분형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입력을 하실 때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젠더 영향 미치고, 에이지도 한번 영향을 미치고, 요거는 ROS는 한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금제도 영향을 미치고, 핸드셋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핸드셋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고려를 했던 콜스라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내셔널로 거의 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다 없음. 토탈 콜
코스트가 그냥 코스트만 한번 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타리프는 앞에서 했었고, 또 없음. 그래서 적용, 확인.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어떤 변수를 집어넣을 거고, 목표 변수가 뭔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내 코드에서 표본을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표본을 나누고 두 개를 나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는 포함, 여기에서 두 개에서 표본 제외 적용.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분포를 봐서 분포를 한번 보자라고 했죠. 근데 무슨 분포를 봐야 된다? 천 분포를 봐야겠죠. 한번 실행을 누르시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 조금 배운 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디를 클릭을 하시면 되나요? 다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생성해서 증포 는 여기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거의 1점 몇 배일 거예요. 1.5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5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델링에서 그 로지스틱도 한번 해보고 싶고, C5.0 신경망 다 한번 해보고 싶다. 다 연결해 보시고, 한번 안에 있는 거는 뭐 안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쭉 돌리시면 요건 아까 치면 나왔던 거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죠. 결과값이 나왔고, 결과값 한번 문제를 해석하기 쉬운 거 C5.0 한번 볼까요? C5.0 가장 중요한 게 총 요금이 중요하대요. 요금이 많이 쓴 사람이 이탈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에이지도 중요하고 타리프도 중요하고 한 요 정도까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죠? 뷰를 보시면 되고, 뷰에서 돈을 많이 쓴 사람, 돈을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실제로 그거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처음 것만 확인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49대 50이었는데 돈을 더 많이 쓴 사람들은 액티브가 많고요. 돈이 10만 원보다 작은 사람은 위동할 확률이 높다. 72%다. 74%다. 그러니까 돈이 10만 원 이상, 10만이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천. 그래서 천 로지스틱, 이거는 신경망, 이거는 4.5.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주시고, 연결시켜준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씩 붙는 거예요. 두 개씩. 그러니까 하나는 예측하고 확률값 나타나고, 또 이거로 예측하고 확률값 나타나고, 예측하고 확률값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출력에서, 그래프에서 평가 도표 연결을 시켜주시면 알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득이 표시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행. 여기는 C가 가장 잘 나왔네요. C가 가장 잘 나왔고요. N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L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C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잘 나눌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지금처럼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마지막 테이블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테이블이 어떻게 나왔는지. 테이블이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C를 썼던 거, 그 다음에 NC를 썼던 거, 로지스틱을 썼던 거,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예측을 시켜주는 거고요.
예측을 쭉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탈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실제 데이터들은 변수들은 다 있는데 마지막 액티브인지 아닌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있잖아요.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요것들을 붙여줘서 요것들을 더 붙여주면 알아서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거를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시고 그래서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여기서 알아서 다 계산이 돼서 마지막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이거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관련된 파일들하고 그거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른 스트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수업 시간 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